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9일이고요. 진단 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큰 상승을 한 것은 이제 휴마시스를 제외하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연속적인 하락을 좀 끝내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젠텍이 이제 9% 정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 ST바이오센서는 좀 내렸지만 그래도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요. 랩지노믹스도 2% 가까이 상승, 휴마시스 5%, 셀리드는 1%,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6.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종목은 이제 진원생명과학과 신풍제약을 보시면 좀 이제 많이 힘을 받았고요. 신풍제약 우라는 이제 우선 종목에 대해서는 상한가를 치면서 아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백신 관련 종목인데 오늘 시간 외 가격에서 하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철회되면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와는 좀 별개의 소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양봉이 좀 나왔고요. 장 이제 중반부터 해서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21선 위에서 양봉이 나왔고요. ST바이오센서는 오늘 이제 양봉으로 전환하다가 좀 눌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큰 피크를 찍고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2,700원 정도 회복했고요. 네, 마찬가지 떨어지는 중에 양봉을 만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모두 비슷한 차트를 그렸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을 보여주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이제 고점 이 피크를 더 높이면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휴마시스도 5% 가까이 좀 반등을 했고요. 마찬가지 양봉 띄우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셀리드는 이제 백신 이슈가 좀 있었고요.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계속 이제 흔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승폭을 유지해주면서 진행되는 모습이고, 엑세스바이오도 지금 160원 정도 올라서 네, 마찬가지 같은 그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특이한 게 있죠. 이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뜨고 이제 조정이 시작될 때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쭉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큰 반등 없이 반등을 하더라도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눌러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작년 8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시작될 때는 계속 음봉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양봉이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저는 반전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면서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8월과 2025년 5월이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차트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사실 저는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일단 이 하락 이후에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그림이 아주 유사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그 차트 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하는 초입기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아직 차분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에 잠깐 치고 나갔던 때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좀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그거는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바이오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 때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좀 계속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젠텍은 직접적으로 동남아에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주문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확실히 거래가 한번 치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금 거래가 유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코로나가 다시 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국 시작으로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태국, 그다음에 이 베트남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대만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 코로나가 유행했다고 하면 뭐 그렇구나, 엔데믹처럼 그렇게 끝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여러 국가에서 확산이 시작된다는 것은 뭔가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가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MB 1.8.1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모델이고요. 기존 변이보다 감염이 쉽고 백신 면역 회피 능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아시아 전역과 호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영국 비영리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이 최근에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 전역과 호주까지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WHO는 코로나19 변이 NB 1.8.1이 다른 변이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며 감시 대상 변종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고, 이 변이가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래서 4월 말에 홍콩과 중국에서 가장 흔한 코로나19 변종 중 하나로 꼽혔는데, 지금 국내에도 올해 2월에 최초 검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으로 알려져 있고, 요게 지금 이 중국 연구진들이 연구 결과를 해보니 시험된 여러 변이 중에 인간 ACE2 수용체의 가장 강력한 결합 친화도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변이보다 더 효율적인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 변이인 LP8.1.1에 비해서 이 중화 반응이 1.5배 낮기 때문에 백신 면역 회피 능력이 높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수용체와 잘 결합도 되고 백신에 대한 회피도 더 높다라고 하니 당연히 저렇게 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유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 NB 1.8.1이 최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이는 최근 몇 달간의 중국에서 급속히 퍼져서 우려를 낳았던 변종인데, 이 보건당국이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CDC에 따르면 NB 1.8.1은 현재 미국 내 주요 변이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캘리포니아 일대 폐수 샘플에서 해당 변이가 다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이 됨으로써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시아에 대한 사례를 보았을 때는 미주와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아주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만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만에 대한 코로나는 8월이 아니라 이제 6월 말에서 7월에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만 명에 대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총 이제 누적된 환자 수가 아니었습니다. 발생 이제 환자 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8월 초까지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171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가 지금 이제 환자 수가 171만 명까지 8월 달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해 보입니다. 대만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가 2,3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70만 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8% 수준에 달하고요.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코로나에 걸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변이가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이 코로나가 대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대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해경 함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의 소속의 함정에서 6명의 해경대원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 이 코로나가 어떤 모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승선원이 20여 명 규모이기 때문에 이 해당 함정이 가거도 인근의 해상에 출동해 있는 상태였고, 이게 지금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에 대한 추세를 발표를 하고 있고, 그게 5월 30일 내일 이제 일주일간의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와 이 감염률이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보다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고, 저렇게 이미 해경 함정에서도 발견될 만큼 이미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 전역, 이제 미주까지 진출했고, 호주도 언급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이끌 수 있고요. 코로나가 변이가 이제 점점 진행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백신에 대해서 서서히 회피를 하기 시작했고, 인간 수용체와 점점 이제 결합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도중에 이제 미국의 CDC 전문가들이 진단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라고 하고요. 미국과 이제 한국이 진단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한국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코로나의 그런 진단 체계 운영과 그다음에 국제사회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의 진단 및 위기 대응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후속 협력 과제를 도출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감염병에 대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 백신 관련, 치료제 관련 테마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은 시간의 가격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들. 랩지노믹스도 시간에는 2,690원으로 10원 정도 하락을 했고, 수젠텍도 8,650원 정도,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우리나라에 대한 코로나 환자 수 집계가 발표되고 나면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상황이 2024년 8월보다 더 심각해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적어도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 시세가 이전처럼 5,000원 이상까지 한 번에 치고 나갈지는 알 수 없고, 일단은 며칠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양봉이 크게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확실히 1월 달보다는 더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리 감염에 대한 예방을 잘 하시고요. 이제 대선에 대한 이 사전 투표와 본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실 때도 좀 주의하셔서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하필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촉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6월 3일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초입기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상황이 이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로 부각이 될 거고, 상승은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